박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박수정입니다. 지금 서울 하늘 미세먼지와 황사로 아주 누렇게 덮여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정말 이런 황사와 미세먼지 현상이 심하다면 큰일입니다. 이민 가고 싶다는 말이 괜시리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40년 전부터 나무를 열심히 심었죠. 그랬더니 민둥산이 푸른 산으로 변했습니다. 우리 자연은 말이죠. 정부도 사법부도 입법부도 없는데 생태계 질서에 따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색깔 다 다르게 나타나고 조용히 순환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이 늘 문제인 것 같아요. 약간 39세에 의석수 하나가 없는 마크롱 프랑스 정부의 탄생, 이 EU에서부터의 프랑스 탈퇴를 주장하던 르팽 후보를 이기고 당당히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참 이건 해프닝이 아닌 것 같죠?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으로 풀지 못할 답과 예측은 없는 것 같습니다. 5월 8일 어버이날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박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저 문재인에게 당면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할 힘을 주십시오.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개혁과 통합의 도도한 흐름을 만들어 주십시오. 자신 있습니다. 좌파 집권을 막기 위해 일어섰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행동했습니다. 홍준표가 이깁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제 삶의 모든 시간을 담아 국민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을 바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감히 뚜벅이 유세를 제2의 안풍이라고 생각합니다. 1번과 2번은 과거입니다. 1번과 2번은 수구 기득권입니다. 안철수를 찍으면 국민이 이깁니다. 저는 이번에 신념을 가지고 출마를 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처지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고자 하는 그런 젊은 학생들, 젊은 가장, 엄마, 아빠들, 그분들 지지를 제일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분만 시간을 내셔서 저를 위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정에게 투표해야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 5분의 이 대통령 후보 기호 순서에 따라서, 기호 번호 순서에 따라서 각각의 대권 출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지난 3월 10일 방금 들으셨지만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 이후 60일간 조기 대선 레이스 아주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 하루도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각 정당의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전화 연결해서 막판 판세와 전략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인터뷰는 앞서 방송에서 들으셨지만 기호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나볼 분,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박광원 공보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표는, 후보는 목이 좀 쉬신 것 같은데 우리 공보단장은 목이 그대로십니다. 저는 주로,
당사에서 그러셨군요. 언론인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하기 때문에 네. 큰 목소리로 얘기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자, 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시작된 조기 대선 레이스가 이제 끝이 보이는데요. 소회가 네. 어떠신지요? 저는 위대한 국민의 그 결단과 선택은 참 옳았다. 거기서 경이로움 같은 것을 느끼고요. 그리고 최근까지 이어져 오는 어떤 흐름에서 보면은 네. 큰 강물 같은 흐름이 형성됐는데 예를 들면 중간에 제3지대라든지 이합집산이라든지 반문연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정말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보고 국민을 믿고 정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 아마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은 그런 자세를 지키고 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갈 문 앞에 서 있다 하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정말 놀라운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자, 지금 현재 판세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홍준표 후보 또 안철수 후보는 골든크로스 일어났다라고 말씀들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판세는 이제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의 뜻이 모여져서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요. 제가 쭉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만 판세는 지난 탄핵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탄핵의 80%가량의 국민들이 일관되게 탄핵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탄핵은 결국 정권 교체라는 어떤 동전의 앞 뒷면에 관계에 있는 정권 교체라는 것을 명확하게 국민들이 결심하신 거고 네. 그때 당시 탄핵을 불러온 어떤 상황에서 그 후의 정당들에게 아마 정권을 다시 맡긴다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역사 입장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네. 국민의 생각일 겁니다. 네네. 그리고 그러면 누구 어떤 정당이어야 되냐. 당연히 저는 국민들께서 대안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생각하고 계셨다. 이게 쭉 그동안의 여론조사 결과라고 보고요. 예. 그 어떤 판세는 우리가 여론조사가 공표되기 된 그 순간의 판세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다만 다소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 하는 걸 텐데 저는 우리 문재인 후보가 점점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확실히 해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더 강하게 하고 계실 것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실 말씀은 많은 걸로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제가 질문이 한 6개 남아 있고요. 시간이 한 9분 정도 남아 있어서 시간 안배를 잘 해 주셔야지만 아마 질문에 대한 내용을 다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요. 네. 문재인 후보가 오늘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 열었지 않습니까? 압도적 정권 네. 교체를 부탁하고 현재 오자구도에서 과반수 이상 득표, 50% 이상 득표를 해야 되겠다. 이게 좀 강력하게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따지기보다요. 예. 지금 지금 대선은 말 그대로 과거 어떤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대선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네. 국민이 정말 독한 결심으로 대통령을 파면하고 하는 대선인데요. 그 대선은 바로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라.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 다오. 이게 네.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네. 그런데 그 국민들의 요구와 열망을 받들기 위해서는 정말로 과반 이상의 득표를 해야 그 개혁의 동력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아주 절대적인 아주 절박한 그런 마음에서 압도적 정권 교체를 실현해 달라고 당부를 한 겁니다. 네네. 근데 역대 다자구도에서 과반을 어느 한 후보가 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예. 양자구도일 때 딱 2012년에 가능했었는데요. 네. 과거의 셈법으로는 매우 힘든 일이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내 삶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는 그런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들께서 과반을 저는 만들어 주실 수 있을 거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절박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예.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심상정 후보 또 정의당에 소신 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또 막판에 보수층이 결집할 수 있다는 점, 이것도 하나의 조금 방금 말씀하신 강력한 필요성, 이게 좀 제약이 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네. 그거보다 제가 아까 강물을 말씀드렸는데 네. 거대한 강물의 흐름이 형성돼 있습니다. 네. 우리는 새로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런 것들은 아주 작은 저는 물방울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큰 흐름을 저해할 정도로 예. 방해를 놓을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문용식
전 가짜뉴스 대책단장 PK 폐륜 집단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 이게 좀 PK나 아니면 보수 진영의 표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이제 저는 뭐 그게 적절한 표현은 물론 아니죠. 그런데 예. 이제 홍준표 후보가 예. 그동안에 참 적절하지 못한 민망한 그런 막말들을 많이 해서 아마 네. 홍준표 후보를 표현하려고 했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본인이 맥락에 어떤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바로 사진 사임을 했고요. 당에서도 엄정하게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이런 거죠. 제가 입으로 참으로 올리기 어려운데 네. 당인 어른을 그런 비하하는 그런 아주 심한 말을 했단 말이죠. 예. 그리고 그것이 또 그 지역에서는 통상적으로 쓰는 말이다 이렇게 해서 그 지역 분들을 저는 또 모욕했다고 보는데요. 그거는 그 말이 제가 무슨 말인지 이 위에 참 올리지 못하는 건 이게 방송 부적합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 그분은 대중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로 심한 말을 한 거죠. 어떻게 당인을 26년 동안 자기 집에 오지도 못하게 했으며 당인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며 그건 어른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만일 그런 말이 그 지역에서 쓰였다고 하면 저는 이런 경우에 쓰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말 사랑하는 나이 든 부부 사이에서 네. 그 아내가 남편에게 아이고 이 양반아 뭐 이런 식의 느낌으로는 주고받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사위가 당인에게 그런 표현을 합니까? 이거는 폐륜이죠. 명확하게. 예. 그거를 지적한 겁니다. 예. 2012년 대선 때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호남이 문재인 후보에게 90% 가까운 압도적 지지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지난 총선 때는 상당히 좀 따끔한 매질을 한 걸로 저는 느껴지는데 호남 민심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사전투표율이 상당히 높던데요. 참으로 감사하고 죄송할 따름이죠. 그 호남의 그 마음은 아마 정권 교체 열망이 그만큼 높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대선 때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셨다가 총선 때는 정말 호된 질책을 하신 거죠. 그리고 지금은 상당 부분 2012년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권 교체가 가능한 후보에게 힘을 몰아주자는 그런 의견이 많이 형성되고 있고 또 투표가 이제 앞으로 내일 바로 다가왔습니다만 점점 더 그런 기류가 강해지는 것으로 저희들은 현장에서 듣고 있습니다. 예. 자, 공식 선거운동 그러니까 오늘 12시를 기해서 공공시를 기해서 이제 선거운동이 끝나죠? 네네. 변수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가장 큰 변수는 표의 분산. 그 다음에 사표 심리를 조장하는 일부의 의견. 네. 그런데 이것은 정권 교체 열망을 결코 뛰어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은 정치 공학 속에서 과거의 셈법을 가지고 계속 어떤 상황을 이제 진단하는데요. 이번 선거는 완전히 과거와는 다른 선거다. 네. 국민들이 대통령을 파면하고 그 뒤에 하는 선거라는 것을 아마 상기를 하시게 될 겁니다. 국민들께서. 예. 그렇다면은 그 결정을 할 때 기표소 안에서 정말 기표를 할 때 이번에 힘을 모아야 돼. 나라를 확실히 바꿔야 돼. 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돼 하는 그런 결심에서 저는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를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자, 마지막 유세는 아마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기로도 광화문에서 하신다고 들었는데 광화문에서 열리는 거죠? 몇 시쯤에 하실 예정입니까? 광화문에서 지금 이제 유세는 시작이 됐고요. 네. 후보는 아마 7시부터 유세를 하고 아마 또 다시 강남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유세를 할 텐데 어제 그렇게 됐습니다. 강릉에서부터 시작해서 충주를 거쳐서 광주로. 오늘 다시 서울에서 부산에서 다시 올라오는 거죠. 대구, 청주를 거쳐 서울로. 그러니까 X축으로 이 전국을 한번 이렇게 다 도는 그런 의미거든요. 국민통합 대통령이 되겠다는 간절한 뜻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 동선에. 저는 이것조차도 국민들께서 잘 이해하시고 문재인 후보에게 힘을 모아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예, 청취자분이 문자 하나 보낸 걸 제가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3941번님, 이번 대통령 후보들 중에서 공약으로 낙하산 인사 근절시키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 문재인 후보는 또 대통합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어떤 통합 문재인 후보는 우선 인사 원칙에 있어서 우선 국민 추천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낙하산 형태의 인사가 아니고 당에서 우선 추천을 받을 거요. 국민들로부터 추천을 받을 것이고
아주 엄정한 검증을 거쳐서 참으로 국민들이 괜찮은 사람이다. 이 정도면 괜찮다 하는 그런 정말로 인물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인수위가 없이 바로 이제 국가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물들을 바로 기용하지 않으면 또 연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인물들을 기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결코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거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 작업은 이미 시작이 되었나요? 그러면 많은 시민들로부터? 지금 저는 당에서 그런 추천 리스트라든지 그런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정권 교체를 확실히 저희들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거를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자, 끝으로 유권자 청취자분들에게 마무리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네. 국민 여러분 정말로 감사드리고 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저희는 국민들이 탄핵을 결심한 독한 마음으로 그리고 세월호를 끌어올린 그 질기고 간절한 마음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압도적 정권 교체를 실현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로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문재인 후보를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딱 시간을 맞춰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강원 공보단장이었습니다. 네, 2부에서는 기호 2번 홍준표 후보 선대위의 황우여 공동선대위원장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